경제만 생각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솔직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북한 난민을 받고 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왜 안 받는가? 현재 일부 일본 채널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일본의 의견도 나오고 난민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뜻밖의 미국은 관련한 답변을 이미 내놓아 일본을 당황하게 했다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난민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으며 일본은 이 국면에 한국을 언급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는 5차 터키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군사활동을 축소한다고 하더니 막상 병력을 옮긴 것이었고 돈바스 지역과 키이우 등 4곳에 미사일 폭격을 집중하는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최소한 4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도시에 버티던 가족들도 이제는 전투 가능한 남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난길에 올랐고 인근의 폴란드, 헝가리 등을 비롯한 유럽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 난민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3주간 약 3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400만이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그러면서 인근 유럽 각국에서는 이 난민에 대한 환대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중 폴란드는 200만 명의 난민을 즉시 받아들였고 심지어 주민등록증까지 발급해주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의 국영 무료 의료 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도 무료로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관계는 역사적 앙숙이기 때문에 이에 이번 난민 발생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헝가리도 각각 50만, 30만 명씩을 받아들이면서 인근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유가 아닌 몰도바조차 인근 국가인 관계로 약 35만 명 정도의 난민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난민 숫자가 너무나 많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결국 이렇게 난민이 많아지니 막상 유럽연합 국가들이 하나둘씩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독일의 경우 2015년부터 약 2년간 리비아 난민을 100만 명가량 받아들였는데 치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 난민 문제로 독일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폴란드 난민 200만 명, 이 인원이 추후 독일이나 기타 유럽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에서 일부러 난민을 많이 발생시키는 전략도 동시에 구사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MIT에 따르면 처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곧 항복할 걸로 예상했지만 결사항전으로 전쟁이 1에서 2주가 넘어가자 러시아 미사일 부대는 민간인 지역을 포격했으며 이로 인해 난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럽의 난민이 많아지면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복을 종용할 것이고 러시아는 이를 플랜 B로 구상하며 마리우폴 등 민간인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럽에서는 아직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인을 환대하는 분위기이고 기존 난민과는 다르게도 봅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유럽의 난민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놀러앉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크라이나 경우는 전쟁이 종료되면 대부분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적극 나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앞서 우크라이나에 전용기를 파견해 난민을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행보는 매우 의외인데 일본은 과거부터 난민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인색한 국가에 속했습니다. 일본은 매년 난민을 인정하는 숫자가 수십 명 안팎인 국가이며 G7 중 난민 수용 인원은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난 아프간 사태에서도 일본 정부는 현지 기여자조차 제 시간에 구하지 못해 한국과 대조를 이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본 정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거주주택 공급, 임시 취업비자 부여 등 파격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한 의료진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역시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 등 일부 매체는 한국은 난민이 왜 제로인가라며 의문을 던졌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1개월이 지났지만 한국에서의 난민 신청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난민 신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막상 주한 우크라이나인들은 반대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 숫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며 대부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비자가 없어 한국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며 한국 정부는 단지 한국에 거주하는 약 3,8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인도적 체류 연장을 해줄 뿐이라면서 정말 한국이 난민을 원한다면 정부에서 무비자를 비롯 신속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이나 각종 선진국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아프가니스탄 난민 발생 시에 영국 기자가 한국의 한 주장과도 비슷한데요. 당시 영국 기자는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기여자들 외에는 난민을 적극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선진국이고 G7급에 올라섰지만 난민 수용에는 인색하다고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일본 매체는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순위의 10위권 국가 중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고 모두 난민을 받는데 한국만 유독 몸을 사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한국도 난민 수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조차 난민을 받는데 한국은 이 리스트에 빠져 있다고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또한 일매체는 한국의 시민단체의 인터뷰를 인용해 한국은 선진국으로 인간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라며 한국이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선진국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일본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움직인 나라는 일본이라고 극찬했고 반면 한국은 굼뜨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야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며 비판을 가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서일본 신문 등에서는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행복한 우크라이나 가족 등의 기사를 실으면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우크라이나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 한국은 물론 미국조차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일본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그리 대단하지도 않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받아들인 인원은 약 2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난민 수용 규모를 수만 명이나 최소한 수천 명 단위로 받은 것도 아닌 매우 적은 숫자인 것인데 이는 일본 내부의 고민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나치게 받는다는 것이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러시아 공격으로 인해 70%의 일본 국민은 일본 안보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러시아를 자극해봤자 쿠리열도 근처 등 전쟁의 위험만 고조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쿠리열도 근처에서 러시아 군인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더욱 훈련하는 인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를 대항한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신경을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기시다 정부도 처음에는 러시아를 대항하는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미국 중심의 동맹과 G7 주요 국가로서 러시아를 대항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고 서방이 하는 것과 같이 러시아에서 일본의 주요 사업시설 및 관련된 비즈니스 철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주요 자산을 동결하고 일본 주요 은행이 거래하지도 못하도록 막은 행보를 보였습니다. 실제 미국은 러시아의 핵심 사업인 석유 산업에서 글로벌 주요 기업을 전격 철수시켜버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석유화학 산업이 매우 더디고 고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의 자원 사업은 다국적 국가가 참여해 이익을 분배하고 러시아 자원은 탐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자원을 저렴하게 수입해 오기도 합니다. 한국은 야말 프로젝트 등에서 LNG선을 수주받아 러시아와 자원 사업에 깊게 관련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이지만 이미 한국은 선박을 수주받았기 때문에 제품 생산 후 납품하는 것이고 현지에 남아있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은 러시아의 석유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러시아의 북극 프로젝트 1.2에서 떠나지 않았고 이를 에너지의 안보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기후국가로 선정은 했지만 일본도 러시아 관련 에너지 수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러시아를 강력 대응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원 외교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미 국무부는 한국의 난민 수용 관련해 오랫동안 한국의 입장을 수차례 밝혀준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미 간의 수차례 협의에 따라 한국은 난민에 있어 특수한 경우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아프간 사태가 나왔을 때에도 미국은 주일미군 부대에 난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주한미군에는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일본에서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다름 아닌 바로 한미 간의 북한 난민과 탈북자에 관한 협의가 충분히 논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은 탈북자를 매년 1000에서 3000명 가량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총 5만 명이 넘는 탈북자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고 한국은 난민 수용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내일 유사시에 북한의 수백만 명 난민을 한순간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북한 정권의 붕괴 발생 시 4에서 500만 명 이상의 난민은 갈 곳이 대부분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2004년 당시 북한 관련 인권법을 보면 북한 난민은 우선 가장 먼저 한국이 수용하게도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난민은 한국이 잠재적으로 대비하고 책임져야 할 상태로 일본과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200여 명을 받아준다고 해도 한국과 큰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탈북자를 매년 1000명 넘게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차별된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며 이제 난민 문제도 주변국에 의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국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국제사회는 오로지 힘이 진리다. 자주국방, 군사력 경쟁에서 뒤처지면 지배당하는 것. 어떠한 말도 궤변을 합리화하면 지배된다. 군사력은 꾸준히 개발 연구 증진시켜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다른 강대국들도 천연자원 때문에 일단 시간만 끌고 있는데 한국이 아무리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경제력 같은 부분에선 아직 체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걸 어필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은 북한 난민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받는다. 일본이 북한 난민을 받고 있느냐? 한국은 북한 난민 받아서 아주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이 북한 난민을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세계와 합의까지 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